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트바로티, 삼시세끼, 설왕설래. 지금 김호중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계속하여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트바로티, 삼시세끼에 대한 설왕설래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김호중 본인이 독방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빼고는 대부분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외에는요, 다 잠만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딱히 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겠죠. 그 와중에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 구치소 수용자의 부식물 차림표가 공개가 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배식을 하고, 특히 지난 3일 아침에는 뭐 브라운 브레드와 잼, 스프, 채소 샐러드, 두유를 먹었고, 점심에는 뭐 석박지가 나왔고, 저녁에는 감자 수제비국 등 뭐 호화 반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 먹었다. 평일 아침에는 소고기 미역국에 뭐 떡국에, 토요일은 시리얼과 우유. 자, 이런 김호중이 묵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식단까지 모조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치소 호화식단이 공개된 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과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까지도 함께 싸잡혀 혜택으로 비춰지면서 사실 국민의 알 권리, 투명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뭐 식단표가 게시됐다가 돌연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김호중의 식단마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요, 나보다 더 잘 먹네, 나도 가고 싶다 밥 먹으러, 저렇게 잘 먹이니까 범죄 저지르는 거 쉽게 생각하지, 하루 3번 다양한 호텔식 메뉴 아니냐, 세금으로 범죄자들 몸에다가 좋은 웰빙식이 웬 말이냐. 결국 비판이 크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추운 한겨울에도 노숙자들이 제발 깜빵에 넣어달라고 할까, 어린아이들이 할까 무섭다, 군인보다 식단이 좋고 사회에 헌신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식단보다도 훨씬 좋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치소의 한 끼는요, 알고 보니까 약 1,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특식까지 국경일에 지급된다라고 했으니까 최근 6월 6일 날 현충일이었죠. 아마 그때 또 특식이 제공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실제로 지난달 15일 석가탄신일에는요, 맛밤과 쿨피스가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김호중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팬덤의 반응과는 다르게요, 사실 대다수의 대중들은 이런 식단 공개만으로도 굉장한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일로 김호중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버닝썬 사태의 승리, 병역비리 문제로 난리가 났었던 MC몽, 그 가운데에 김호중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요,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로 이렇게 꼽혔다라는 겁니다. 탑3 안에 꼽혔네요. 1등에는 승리, 2위에는 김호중. 근데 대단한 게 사실 이 승리 같은 경우는 버닝썬 사태로 너무나 심각한, 사실 죄의 형량만을 놓고 본다면 김호중과는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대중들의 이 미움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작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만약 승리가 없었다면 김호중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게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김호중이 국민 밉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통계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리고 김호중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정을 했고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만약 경찰 측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하여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까맣게 속을 뻔했다라는 사실에 국민분들의 비판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를 발견했죠. 음주 이후 17시간까지 검출된다라고 하는 바로 음주 대사체. 김호중 본인이 거짓말을 계속 밀어붙이지 못했던 건요, 결국 음주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이 17시간 전에 마신 술을 경찰이 찾아낸 건 바로 법과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주 측정기에다가 후 하고 부는 이 측정 방식은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안에, 우리 혈액 안에 어느 정도 알코올이 있는지 이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측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본인은 그 당시 때 측정 자체도 되지 않았음에도 차후에 음주 대사체, 소변에서 감식된 음주 대사체를 통하여 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김호중이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75억 원어치 기부라고 하더니 김호중 팬덤의 기부 물품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는 김호중만이 아니라 같은 응원을 하고 있는 팬덤들마저도 본인으로 인해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는 김호중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제대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순수한 팬심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황당하게 우겨대는 무지성 팬덤은 도움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사회적 문제냐? 사법 방해를 돕는 변호사. 여기에 대한 비판 칼럼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김호중 사태에서 전관 예우를 받는 엄청난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가 함께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술을 먹었다고 했다가 각종 증거인멸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가수 김호중과 또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유죄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들이라고 해요. 변호사들이 이들에게 조력하여 무죄 판결이나 낮은 형량을 받아낸다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례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김호중 사태가 단순히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돈만 많으면 변호사 비싸게 고용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아내야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계속하여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 보면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개그맨 김한배 씨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등 3명에 대하여 고소를 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기 혐의로 이렇게 직접 고소를 했고 인증 사진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들이 주식 불법 취득 및 부당이익을 챙겼다 라는 사기 건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사실 회사 설립 당시 대주주였던 개그맨 김한배와 전 공동대표였던 정연호 씨가 함께 고소를 했다고 해요. 보니까 이광득 대표와 방송인 정찬우, 최모 씨 등 3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식에 관련된 것으로 사기를 쳤다라고 바라봐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황당한 건 김호중의 친척형인 이광득 대표가 개그맨 출신인데 이 자신의 김한배라는 개그맨이라는 사람이 2년 선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한배라는 개그맨은 2년 후배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정찬우 씨하고도 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행 주식을 2만 주로 자본금은 1억 원으로 늘려가는 등 각종 주식으로 뭔가 꼼수를 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실 법원에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법적 대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은 4년 전에도 작성이 됐었다. 다만 찬우 형이나 광득이가 저랑 끈끈했던 개그맨 선후배 사이라 주변인들의 만류와 설득, 회유와 협박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렇게 뭐 주식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가 됐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찬우, 이광득, 사실 김호중의 소속사 최대 주주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주 명부조차 지금 조작이 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김호중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음주운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속사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 소속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요. 아니다. 주식 불법 취득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얄팍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한 측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곧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호중 본인이 이번 음주운전 사태를 저지르면서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소속사의 직원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이것을 은폐하려 해주고 조작하려 했었다라는 정황들이 하나같이 다 드러나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대중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중들의 눈에는요, 야, 이 소속사 김호중을 감싸고 돌고 각종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주식 관련하여 사기까지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양치기 소년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 번의 거짓말, 잦은 입장 변경 등은요, 이렇게 김호중과 김호중의 소속사와 같은 괴물을 탄생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구치소 안에서 극성 팬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김호중인데 소속사에 관련된 주식 불법 취득에 관한 고소까지 터지면서 아마 본인에 대한 평판은요, 더욱더 나락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소자들이나 검사, 형사계도 마찬가지지만 주말 동안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수사 19일 날 김호중이 구속기간이 끝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날짜가 10일 기준으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9일의 날짜를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주말을 뺐을 때 1, 2, 3, 4, 5, 6, 7, 8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당초 10일 동안의 수사에도 충분히 결과 발표가 날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확실한 음주운전에 대한 물증을 잡기 위한 검찰 측의 부단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괜히 10일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다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여가지고 다시 주말까지 활발한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태가 답답하고 계속하여 구치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김호중 본인이야말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요번에 찾아보니까 황당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김호중의 팬들이 영치금을 또 넣었다고 합니다. 몇몇 유튜버만이 아니라 팬들도 돈을 모아서 300만 원을 채워 영치금을 넣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극성 팬들은 소속사와 팬들이 얼마나 이 영치금을 채워주지 않고 방치했으면 300만 원이 채워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대중들은 당연히 영치금 왜 받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구치소 현장까지 유튜버라던가 이 김호중을 응원하는 극성 팬들이 진을 쳤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호중 본인은 사실 자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자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지금의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또 이 극성 팬들이 김호중에 대한 여론을 다시 들끓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 측의 조사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좀 살펴봤더니 이 검찰로 송치되던 김호중의 이 표정, 눈빛에 초점을 잃었고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으로 검찰로 송치가 됐던 것이 불과 저번 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이쯤 되면 사실 없던 공황장애도 생길 법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사건이 커진 데에는 김호중 본인에 대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이 다시 우뚝 설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정치를 한다고 선언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뭐 명명백백하게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가수 김호중이 다시 우뚝 설 방법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도 통하지 않고요. 언론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는 정치인 말고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날개를 달면 판사도 함부로 얻지 못할 것이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라는 훈계는 늘어놓지도 못할 거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단서를 달아 방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엉망인 정치판처럼 이 김호중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약간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만 팬덤이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김호중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최근 뭐 김호중 팬덤과 정치인의 팬덤이 또 충돌을 해가지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의미 없는 소모전을 또 하기도 했었죠. 오죽했으면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 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극성 팬덤이다. 아니 안티 팬덤이다. 우리 진짜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일절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김호중에 대한 많은 뉴스 기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게는 겨우겨우 벌어놓은 10일의 시간이란 말이죠. 이 10일의 시간 동안 주말을 빼면 8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8일 안에 어떻게든 김호중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에게는 가장 중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와중에 포승줄, 수갑을 숨기려고 검은 망토까지 들러준다. 인권 존중 대 공공안전, 엇갈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번 가수 김호중 역시 마찬가지였죠. 정장 차림에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손에 수갑 가리개를 착용하여 수갑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호중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방송사에 수갑이 채워진 채 모든 이동 동선이 생중계되었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사상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망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검은 망토를 착용시킨 거죠. 결국 범죄자 인권을요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김호중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잘못을 해서 쇠고랑을 찾는데 왜 그걸 가리개를 착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일반 시민들과 정당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들에 비하여 범죄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이상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심 있는 분들도 정치판 얘기만 나왔다면 아유 하며 손사래부터 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부 앨범조차 처치가 곤란하다. 이거 결국 복지단체에서
앓는 소리를 낸 게 아니라 터지게 터진 거잖아요. 이거 누가 처리해 줄 겁니까? 김호중의 소속사가 처리해 줄 겁니까? 또는 이거를 기부한 김호중의 팬들이 가서 이걸 수거해서 쓰레기에 버려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사회적 문제 중에 선한 영향력은커녕 좋지 않은 영향력만 뿜어내고 있는 것이 이번 김호중 사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고 나니 안 그래도 거부했었던 이 기부 앨범이 더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함부로 처분하기에는 팬들의 눈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팬층에서 나서서 그 기부된 앨범 본인들이 수거하겠다라는 형태로라도 처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죠. 이 금액이 무려 75억 원 상당입니다. 수십만 앨범 장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쓰레기가 돼서 처리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김호중 사태가 그냥 넘어갈 단순한 가수의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치소에서 열흘을 더 머물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안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김호중과 이 3인방의 일당은요, 아직까지도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인정은커녕 여전히 부정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사를 통하여 아마 철저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 김호중이 있는 이 구치소, 제가 한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가짜 뉴스입니다. 땡땡땡땡 이 네 글자, 네, 땡땡땡땡 이 채널에서 올려놓은 영상인데 항소 뭐 아직 들려온 얘기는 없습니다. 항소할 수도 있겠죠. 항소라는 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인데 아직 재판이 진행도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진행도 안 된 재판을 항소 준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그로를 끌려다 보니 그런 황당한 가짜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자, 팩트는 이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탈옥 빼고 다 됩니다. 교도소판 나는 솔로, 재소자, 심부름, 대행업체 실태까지.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는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점이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구치소가 좀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도소가요, 남자 여자 재소자끼리 펜팔까지 주선하고 소개팅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십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런 사진을 교도소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스포츠 토토까지 하게 해주고 탄원서도 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 돈만 넣어주면요, 교도소 안에서도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독방이 굉장한 특혜다라는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김호중 본인이 있는 구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교도소조차 돈만 내면요 저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풍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바닥 안에 뜨끈하게 보일러까지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서 들었던 그런 무서운 교도소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한 교도소로 탈바꿈했단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교화가 되겠습니까? 되던 교화도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김호중에 대한 이번 검찰의 판결, 재판부,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요,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아마 많은 대중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화로 이렇게 풍자된 김호중 사태. 이 모자 쓰고 체격 있는 모습 누가 봐도 김호중 본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술자리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예정된 공연도 할 거예요. 당신을 음주 뺑소니로 체포한다. 범인 도피 교사까지 꼼짝 마라. 이런 경찰의 입장까지. 자, 결국 김호중 사태는요, 이 행간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정치와 사회적 이슈, 그런 사건들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을 만큼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예인을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워낙 김호중 비판을 하니까 호중이를 응원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죄자들은요, 절대 쉽게 용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적 처벌을 달게 받고 나와 뉘우쳤다라고 한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 말이 당연히 통용될 수밖에 없지만 김호중 본인은 모든 죄를 부인했고 아직도 구치소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인정했다라는 말은 단 1도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회적 비판이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옹호한다? 그러면 다들 범죄를 저지르고 감정 호소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피해자들은 뭐가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눈에 보여요. 왜 이게 심각한 사태냐? 지금 보면 이 드라마에서도 김호중 사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자, 이 드라마의 한 장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졸업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한 장면에 대해서 심각함을 불러낸 건데 여기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운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뭔가 봤더니 졸업 4회차에서 이 여자 캐릭터가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 거예요. 보니까 4회에서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하여 남자 주인공을 데려다 줬다. 특히 해당 방송분이 그려진 당시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로 세간에 공분을 일으킨 바 해당 장면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송출한 드라마 측을 향해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음주운전은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부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라는 거.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더 여기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호중을 응원하는 몇몇 소수 팬들은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비판할 수 있냐? 하루에 몇 개씩 영상을 올리는 건 그만큼 뉴스 소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쏟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전달을 드리는 게 유튜버로서의 어떠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앞선 영상에서 공감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결국 김호중 본인은 어떻습니까? 파와로티로서 은사님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담은 결승곡을 들고서 미스터 트롯에서 더욱더 유명세를 알렸습니다. 은사님도 직접 출연을 했고 노래로 나를 이끌어준 인생이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이유이며 인생의 전환점이다. 가사 하나하나가 선생님께 드리고픈 말이다. 고맙소라는 노래 아닙니까? 이 선생님과 제자, 과거 좀 방탕하고 삐뚤어졌던 제자가 이렇게 올곧게 자라서 은사를 위해, 은사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콘서트와 같은 공연을 펼친다. 당연히 김호중이라는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다 진실로서 보여지려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던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빠른 시인과 사죄를 하던가, 시인과 사죄가 늦었다라고 한다면 뒤늦게라도 사죄와 인정을 했어야 하는데 증거가 밝혀지니까 그때 가서 인정하고 또 증거가 나오니까는 또 진술을 번복하고 이런 거짓된 모습이 심각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낱 유튜버들조차도요, 이런 심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요,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정 기간 자숙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본인은 공연까지 감행했다라는 사실이 이 많은 분들에게 큰 분개함을 낳게 만든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죠. 저라고 김호중이라는 사람 하나가 뭐 끝까지 매장당하길 바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근 몇 년간 올린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뭐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좀 올린 적은 있지만 뭐 지금에 와서는 다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호중을 무지성으로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은 또 달라요. 김호중의 퇴출을 반대한다. 억지 청원을
어긋난 팬심이다 라고 언론사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가지고 왜 언론사가 탄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의 탄압이요, 글쎄요, 이게 무슨 정치계도 아니고 연예계의 언론의 탄압이 있겠습니까? 연예부 기자들과 정치계 기자, 사회부 기자는 또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연예부 기자들이 쏟아내는 말은요,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도 이번 사태가 심각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팩트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전히 KBS 김호중 퇴출 반대 청원에 출연 정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 사실 김호중 본인이 채널 A 방송 채널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 많다,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렇게 기부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지 않냐 등등의 얘기를 쏟아냈었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글쎄요,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번에 있었던 행동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팬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팬들을 자중시키고 스스로도 자중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는 팬들 곁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방향성이 많이 비틀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말까지 나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김호중법 나올 수도 있다, 검찰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특수번호판 검토까지 하고 있다. 최근 김호중, 박상민 등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발견되면서 음주운전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특수번호판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번호판 부착이 명예권의 침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특수번호판으로 인한 제재 대상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한정될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의견이 정치적으로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쎄요,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특수번호판은 당연히 부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돼도 또 수년 뒤에 다시 심사를 봐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취득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취득을 하더라도 저런 특수번호판 아니면 면허 취소 여부는 제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 면허 취소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했는데 정지 수준이었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럼 정지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만드는 법안이 아마 김호중법과 함께 발의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호중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이거 김호중 지금 독방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열을 더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편안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료를 몇 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좀 보자면, 자, 이건 유치장 때의 모습이에요. 물도 주고 책도 준다. 지금 김호중 3인방이죠. 3명 다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건은 최대한 빨리 검찰, 송치, 법원 기소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법원 기소로 검찰 송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치소로 가게 됐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치소가 편하다라고 하고 구치소보다 유치장이 편하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유치장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인가 봤더니 이게 유치장 면회장 모습이라고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쇠창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에서 면회할 때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면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유치장에서 먹게 되는 기본 식단이라고 합니다. 김호중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사식을 먹을 거다라고 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밥 말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치장 식사라고 하는데 김치밖에 없습니다. 밥이랑 김치랑 된장 시래기국이 다예요. 이걸로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장 배식구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김호중이 유치장에서도 밥을 먹었다. 그러니 이게 사실 범죄자 취급이 뭐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으로서 이런 대접 받을 일이 살면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장에 있는 화장실도 보면요, 굉장히 참 열악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하나 있고 이렇게 쪼그려서 앉는 곳.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유치장 안에도 뭐 이런 간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김호중 본인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구치소가 더 편할 수가 있겠느냐. 구치소 안에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답답할 텐데 사실 유치장도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걸 해결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호중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청담동의 고급주택만 봐도 엄청난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요, 돈이 좋다, 뭐라고 독방을 주냐, 프라이빗한 스위트룸이다, 존경하는 건달들과 합방하여 24시간 공연하게 해라. 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지 말고 말뚝 박으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집행유예다라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인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일단락될지 우리가 참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100억 기부 중에 75억 원마저도 앨범 기부였었다라는 참 웃지 못할 우픈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이 기부한 2억 2,500만 원, 3억 5,100만 원,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큰 금액이죠. 하지만 100억 기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75억 원이 본인의 가수 순위를 올려주기 위한, 앨범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앨범 기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팬덤발 기막힌 논란이다. 왜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75억 원 상당 685곳에 기부가 됐는데 이 685곳에서 정말 대다수가 만족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제 복지관에서 일하는 담당자분들은 곤욕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요. 급기야 안 그래도 쓰레기 처리가 되던 이런 앨범 기부가 김호중 사태는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터지면서 안 그래도 이 685곳에서 75억 원 상당이니까 앨범 장수만 52만 8천 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런 숫자를 처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민폐가 되고 있다라는 걸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사태가 발발되면서 여러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소속사를 떠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최근 홍지윤, 영기, 뭐 다양한 가수들이 이곳을 떠났는데 자, 이진호 유튜버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팩트가 또 등장을 했죠. 무슨 팩트였습니까? 바로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매출을 내는 독보적인 매출을 달성하던 가수가 바로 김호중 본인이었고 그 다음 이 엔터테인먼트를 먹여 살렸다라고 할 만한 가수가 홍지윤, 안성훈 이런 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지윤 씨가 연기와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소속사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안성훈 씨가 왜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느냐.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앞에서도 한번 전달해 드렸지만 사실상 안성훈 씨에 대해서는 이 팬덤에서조차 김호중의 소속사를 떠나달라 이런 입장문이 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팬덤이